민감한 주제. 20대는 20대대로, 50대는 50대대로, 70대는 70대대로 궁금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에요. 사실은 이 이제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 주제잖아요. 네. 국민연금이 최근에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 폰지 사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바로 2055년 고갈 국민연금 미래는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어제 뉴스 프리데스크에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는 했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도 계실 수 있고 하니까 오늘 좀 하나하나 좀 자세히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연금을 받기 싫은 사람은 없죠. Doving 그렇죠. is free. 누구나 연금 받고 은퇴하고 싶죠. 네. 근데 허경영이 대선 주자 이분도 이런 강연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막 국민연금이 막 사라집니다 막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데 이분이 대통령 됐으면 더 빨리 사라졌겠지.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연금을 받고는 싶어. 근데 사라진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니 근데 이게 문제의 출발점이에요. 문제 출발점인데 연금이 사실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예전에 이제 저는 어렸을 때까지 기억이 강렬한데 네. 먼 나라 이웃 나라 보면 이제 유럽 편이 나오잖아. 거기에 이제 연금이 굉장히 비중 있게 나와요. 그렇죠. 예전에. 그래서 은퇴 후 이후에는 뭐 따뜻한 해변에 누워서 유럽에 연금을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금이 그러면은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냐? 물가에 따라서 또 연동돼서 자동으로 올려준대. 뭐 걱정 없는 세상이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연금 들고 나온 게 공적연금, 국민연금. 그게 1988년에 기획이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2023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이 기금이 2055년 앞으로 32년 뒤에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국민연금 재정추계라고 해서 5년마다 이거를 계산해서 내게 돼 있어요. 안 내면은 연금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거요. 딱 계산이 뚫리는 거야. 효골이 한 끼에 얼마 먹지? 햄버거 몇 개씩 먹지? 아니 왜 복수를 가정하고 죄송합니다. 복수를 너무 지금 태연자약하게 지금 감자튀김도 먹니? 요즘 누가 그런 트랜스 지방을 먹습니까? 몇 끼 먹니? 이렇게 해보면은 나오잖아요. 그치. 생활비가 이런 식으로 벌어들이는 돈이나 나가는 돈을 따져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줄진 않아요 연금이. 2040년까지 늘긴 늘어요. 그래서 1조가 아니라 1755조까지 정점을 찍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우리 롤러코스터 타면 어때요? 딱딱딱딱딱딱딱딱 요게 2040년이고 여기서는 앞에 칸은 오 하다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맞죠. 이렇게 되면서 여기까지 갑자기야.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나라계로 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1988년부터 40년 적공지탑이 15년 만에 무너진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은 거죠. 네. 이제 위험자산으로 좀 그나마 좀 돈 벌어 놓다가 인생 주기랑 비슷하죠. 나이가 들고 중년이 되면 이제는 위험자산은 줄이고 좀 안정적인 노후 대기를 하듯이. 대한민국의 어떤 암울한 미래가 이 연금 곡선에 다 표현이 돼 있긴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장만올림 다시 반등을 못 하는 거잖아. 장만올림. 저것도 지금 연수가 지나면 계속 하락하잖아요. 지금 저 그래프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셨는데 정확한 지적인 게 우리 경제학에서 기본 가정이 뭡니까? 그 라틴어 세테리스 파리부스. 이거 뭐냐면 지금의 출생률이 지금의 뭐 사망률이 동일할 경우에 이렇다고 추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년에 출생률이 반토막이 나고 반에 반 내려가면 당연히 이게 앞당겨지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은 전제 조건이 바뀌면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전에는 이게 2057년이었어요. 근데 이게 올해 해봤더니 2년 당겨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맞는 말씀이 장만올림처럼 만약에 5년 뒤에 하면은 이때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은 계속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 세타이스 파리부스인데 어쨌든 우리가 출산율의 반등을 일으키면 사실은 이거의 곡선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추세로만 보면은 더 암울해진다는 건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연금 방식이 이제 적립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젊을 때
내가 막 100만 원씩 이제 내면 그 100만 원이 저기 어딘가 금고 안에 있다가 나중에 고생하셨습니다 은퇴하면서 그 돈을 주는 걸로 알아.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연금은 세대 간의 약속이에요. 자, 내가 지금 노령이야. 그러면 지금 젊은 세대가 날 부양해줘 하고 나중에 네가 나이가 먹으면 그 다음 세대가 부양해주는 이런 세대 간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자체가 이렇게 빠르게 줄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초기에는 인구가 우리가 아이도 많이 낳고 그랬잖아요. 80년대만 해도 많이 낳고 사망률은 또 높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의료기술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뒤처지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여유가 있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산업화가 되고 우리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제 빠지는 거고요. 연금을 할 때 알아야 될 몇 가지 용어들만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기준소득 월액. 이게 뭐냐면은 내가 연금 보험료를 낼 때 계산하는 기준액인데 우선 소득을 총 근무일수로 나누고요. 여기에 30을 곱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일종의 평균 월급이라고 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9%를 때립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험료율은 아니에요? 그죠? 보험료율이에요, 이게. 그럼 내가 월급을 30일로 예를 들어서 일을 한 달에 2번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환산하는 거야. 일할 계산으로 해서 30일로 하는데 다만 이 9%를 직장인들은 4.5씩 회사와 본인이 반반 나눠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9%도 이제 전인 미답의 영지예요. 이게 처음 올해 이제 9%가 된 거야. 그러니까 보험료도 지금 많이 오르는데 어제 막 난리가 났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9%에서 15% 올린다라는 연금위의 결정에 따라서 야, 그러면 8% 9% 올리는 것도 지금 힘든데 여기서 15%면 보험료 대체 얼마를 내냐? 뭐 이런 거죠. 아, 근데 9%가 된 거는 조금 올해 처음은 아니고 이게 보면은 초기에 88년도 제도 시행할 때 3%였어요. 그러다가 5년 주기로 계속 올렸는데 98년 IMF 이후에 막혔어. 그리고 그냥 쭉 온 거야, 그냥 9%가. 그러니까는 사실 연금공단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도 좀 인구 상황에 맞게끔 올렸어야 되는데 2000년대부터 거의 20년을 통으로 못 올렸다 지금. 아니 이거 자체가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연금의 보험료를 많이 내면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성공을 위해서 9%까지 끌어올리는데 어제 15%는 건 이걸 그냥 15% 올리자는 거네요. 이거를 이제 15로 올리자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369였잖아. 그러면은 요쯤에서 한 12. 그럼 여기서 한 15 가자. 그래서 곡선을 조금 완화해서라도 이렇게 가자는 주장인 거죠. 15가.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드는 게 이제 다른 나라들의 보험료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다른 나라들보다는 우리가 낮은 건 맞아요. 근데 이 앞선 나라들의 특징은 우리보다 먼저 이 고령화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그래서 결국은 이 전철대로 따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영국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내고 있죠 지금. 근데 이거를 단순 비교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9%를 연금 떼서 적립에다가 풀링을 합니다. 다 쏟아 부어 일단. 그쵸. 그런 다음에 이걸 나눠주는 건데 사실 이런 나라들 특히 독일이나 이런 데는 이제 적립금이 다 옛날에 다 소진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러면 부가 방식으로 가는데 야 올해 연금 지급해야 되는 돈이 이만큼이야. 그러면 저희가 시쳇말로 엠빵 하는 겁니다. 엠빵 시스템이에요. 엠빵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이 우리가 이제 고갈이 됐잖아요. 2041년부터 줄어가지고 2055년에 고갈된다 막 큰일이다 하는데 독일은 적립금이 일주일치만 남아 있습니다. 매번 거의 그 우리 시쳇말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약간 그런 형태의.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갑자기 인구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부양해야 될 사람이 많다면 많이 내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야, 얘들아 올해는 19%랍니다. 막 이런 식이 될 수 있는 거네. 그때 정하는 거고 적립금을 따로 별도로 투자도 안 해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적립금이 쌓여야 이걸 굴릴 거 아니에요. 아니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 어떻게 투자를 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9%는 전체 어떤 연금에서는 굉장히 작은 편이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인상 논의가 나오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 9%에 적응해서 수십 년을 살아왔고 최근에 금리도 높고 물가도 올라가는 상황인데 갑자기 올리라니까 이제 좀 덜컥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올리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2055년, 2060년이 되면은 일단 90년대생 분들이
연금을 받을 때쯤 되면 적립금은 이미 없어졌고 그 당시에 노령 인구를 부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젊은이 3사람이 노인 2명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가 와요. 그러면 소득을 만약 100만 원을 벌었잖아요. 300을 벌면 100만 원을 국민연금에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월급을 지금 한 푼이나 더 올려고 난리 치는데. 그렇죠. 월급 명세서를 보니까 오늘 매월 월급 300만 원입니다. 실수령액 일단 200부터 시작. 그다음에 소득세 떼야지.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다 원천징수 하잖아. 그러면 300이면은 절반 이하로 받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저항이 안 나겠어요? 저항이 심각하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국민연금 논의의 핵심은 이거 올려야지 그나마 적립금 더 유지해서 롤러코스터 낙하 속도를 맞아요. 줄인다. 맞아요. 이게 하나 핵심이고. 나중에 3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낼 때 그렇게 후 세대에다가 다 부담을 지우지 말고 미리미리 우리도 내주자. 그렇죠. 미리미리 올려서 일단 적립금 감소를 최소한 막아보자 이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고 네. 두 번째는 그러면 여기서 또 그 롤러코스터의 속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덜 주는 거. 더 걷고 덜 주면 되잖아요. 여기서 알아야 될 개념이 바로 소득 대체율입니다. 소득 대체율은 내가 원래 받던 월급의 몇 % 정도가 연금으로 충당되는가 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게 좀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 88년에 얼마입니까? 70%네. 이때는 가입 안 하면 바보. 그러면 만약에 300만 원 월급이면 200만 원 이상 받는 거네요. 47에 28, 280을 보장해 주겠다. 단 아니지. 40년 만기 가입했을 경우에. 그래서 300만 원이면 한 210만 원.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 안 다니면 또 부대 비용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그렇게 뭐 나쁜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야지 또 가입자가 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당시에 이때 보험료율은 또 3%였잖아요. 여러분 월급의 3% 그것도 회사랑 반반 나눠서 1.5%만 내시면 70 드릴게 이러면서 호객행위를 한 거예요. 아니 원래 저기 쿠팡도 로켓 배송 처음에 무료로 풀잖아. 이게 풀다가 점점 이게 내려가더니 지금은 점진적으로 내려가서 2028년이 되면 이게 40%까지는 확정이 됐거든요 지금. 근데 이걸로도 지금 롤러코스터가 아까 마이너스로 가는가 보니까 얘를 더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이제 그 오랜 연금 가입자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 이 당시랑 지금을 사실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은행에만 넣어도 10%. 그렇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국민연금으로 돈을 불입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이 엄청 큰 겁니다. 아니 은행에만 넣어놔도 10% 주는데 최소한 7% 8%인데 그렇죠. 그 당시에 그것만 모아가지고 만약에 내가 은행에 넣어놨으면 필요 없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도 소득 대체율이 상당히 높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외국을 보면은 근데 또 소득 대체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많이 걷는 대신에 또 많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현재는 지금 걷는 거는 9% 수준인데 그렇다고 해서 노후를 완벽히 대비하냐 했을 때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럴 바에는 그 돈 나 줘. 내가 딴 데 투자라도 해서 내가 내 살 공략에 이런 식의 어떤 불안론이 확산되고 있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합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요거 88년부터의 보험료율 그 다음에 소득대체율이 합친 거죠. 그럼 이제 보이잖아요. 이때는 적게 내고 많이 받다가 점점 줄어서 이제는 요 상태인데 그때가 좋았던 거네. 이때가 좋았지. 요 구간 연금 상품만 보면 요 구간이 이제 골드 구간인 거고. 그래서 요 이후에 대한 시나리오가 이란 이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란이 15로 꼬부려 올려 더 많이 걷죠 확실히. 그리고 소득대체율 대신에 많이 걷었으니까 조금 올려줘. 다시 이대로 회복한다. 절반 정도는 우리가 소득을 보전해주겠다. 이게 이란이야. 이안은 똑같이 15%로 꼬부려 올리는데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 왜냐하면 사실 지금도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시간으로 보면 몇 년 연장하는 거에 불과하니까. 근데 이제 40% 이하로 내려가면 연금의 또 취지가 사라지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어제 나온 보도가 뭐냐면 국회의 이제 연금 특위에서 민간 자문 그룹이 이란 이안을 주력안으로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란 이안의 공통점을 보면 15%는 공통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얘기가 야 15는 올리겠구나. 이런 단정 기사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정부가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복지부 장관이 이거 우리 의견이 아니고요. 민간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이렇게 한 건데
아니 정부도 민간 전문가 의견 참고하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왜 모였냐고. 민간 전문가들 왜 모였어? 정책하려고 모인 거지. 정부가 불러서 모인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손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15는 유력하다. 그럼 다만 이제 그럼 쟁점은 뭐겠습니까? 남은 거는 소득 대체율. 이게 얼마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소득 대체를 높이면 고갈 시점 짧을 거고 이렇게 가면 조금 더 길겠죠. 근데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9% 15% 늘린다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 20년 동안 이게 지금 정체돼 있었잖아요. 근데 15% 올린다는 건 굉장히 큰 변화인데. 그렇죠. 그러면 소득 대체율을 그대로 뒀을 때 그러면 사실은 받는 돈이 그러니까 훨씬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저항감이 클 테니까 거기에 대한 소득 대체율 인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무마하려는 그런 거죠. 근데 아까 이제 범블비님이 우리나라 국민연금 무슨 부자들 좋으라고 짜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하셨는데 사실 요 부분에서 드는 항상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제 그 소득 구간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예를 들어서 그리고 월 이제 550만 원 이상 버는 월 소득이 분이 똑같이 냅니다. 왜냐면 소득의 최고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9%면 49만 5천 원을 무조건 내야 돼. 그게 맥시멈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걸 수도 있고요. 그 만약에 부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소득 최고 구간에 걸려가지고 보험료는 좀 적게 내면서 그렇죠.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다 보니까 이거 올리면은 뭐 필요한 건 다 알겠어. 네. 저희도 뭐 당연히 그렇다고 국민연금이 뭐 지급 불능 가는 거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저항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월급 얼마 남아요? 한번 이렇게 싹 퍼가고 난 진짜 안 남아. 안 남아요? 카드값에, 연금에, 의료보험 이게 나가고 나면 내가 이제 요거를 이제 월급 로그인 시점이 25일에 매달. 네. 그다음에 이제 주로서는 주 거래 카드가 26일이에요. 네. 그래서 25, 26만 행복해. 그래. 나머지는 그냥 싹 사라져. 다시 열심히 그렇게 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험료율 이런 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를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15도 지금 마이너스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올려야 되는데 15를 상단으로 놓고 지금 얘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겠죠, 결국에는. 근데 이 결정이 또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기자들이 할 말 없을 때 뭐라 그래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그렇죠. 사회적 합의가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그런 말 많이 쓰는데 사회적 합의가 할 말이 없어. 이게 기자들이 뭐 다 한쪽에 결론 낼 수 없잖아. 이게 좋다 이럴 수 없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근데 이 사회적 합의를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는 예가 최근에 프랑스에서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100만 명이 이렇게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봉착이 돼 있는데 지금 프랑스가 어쨌든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연임을 한 뒤에 지금 계속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은 더 미룰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아마 우리 정부도 올해 아마 추진하게 되면은 좀 비슷한 반발이 있진 않을까? 또 장만올님이 또 사회적 합의에 또 약간 꽂히신 것 같은데 사회적 합의 몇 개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 귀추가 주목돼. 귀추. 네. 이렇게 하고 전망이 나옵니다. 네. 내가 낸 거 아니야. 네. 나옵니다. 뭐뭐 하단 지적입니다. 하단 지적이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이런 식의 시위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봉합을 할 거냐 이 문제를 좀 고민해야 된다. 이 부분은 사실 좀 프랑스랑 우리랑 좀 상황이 다른 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가지가 돼요. 42개라고 하죠. 네, 그거를 이제 한 번에 합치는. 그러니까 우리처럼 국민연금으로 통합한 작업에 대한 저항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우리 4대 사적 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사학연금부터 해가지고 공무원연금 이렇게 있잖아요. 국민연금. 그걸 만약에 국민연금에 통합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분들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군인분들이 총 들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다. 그런 어떤 이 사회적 합의가 터져 나온 그렇죠. 거예요 지금. 약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봐야 되고. 근데 이게 하필 우리 캘린더가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또 있어요. 하필 총선 직전인 해에 또 이런
중요한 의제가 다뤄지다 보니까 국회에서 또 여야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저희는 이제 이런 직군별로도 갈리지만 세대별로가 더 저는 좀 굉장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 90년대생 뭐 얘기 그렇죠. 나왔지만은 일단은 2000년대 이후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사회에 이제 첫 발을 내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심각하게 고민은 못 하실 수도 있는데 90년대생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지금 나는 지금 직장에서 뭐 소득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막 30년 뒤에 받는데 이걸 그러면 더 올린다고?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저항감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같이 나오는 논의가 결국은 정년 연장 논의입니다. 결국은 국가가 연금 체계로 소득을 보존해 주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조금 늘린다든가. 근데 정년 늘리면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사람을 안 뽑게 되는 신입 사원을 적게 뽑는 거예요. 또 세대 갈등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세대 갈등, 가뜩이나 요새 뭐 MG론 뭐 이런 걸로 막 편가르기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세상인데 좀 이런 것들이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을 좀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다른 나라들 사례를 좀 준비해 봤어요. 보면은 확실히 프랑스나 이런 데는 인퇴가 빠릅니다. 그렇죠? 인퇴가 빨라서 60살 이후부터는 연금 생활을 하면서 좀 인생을 좀 즐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이렇게 뭐 65세라고는 돼 있지만 사실상 뭐 실질적으로는 뭐 70세 이상까지 일한다는 통계도 많이 나와 있고요. 반면에 공적연금이 총소득에 기여하는 비율은 우리가 굉장히 낮은 상황. 그래서 이제 아까 남순현님이 노령연금과 다른 건가요? 그러셨는데 노령연금이 그래서 나온 거죠. 그래서 노인분들에게는 돈을 조금 보태줘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좀 보태주는 기초 노령연금 얘기하는 기초 건데 노령연금을. 근데 국민연금에서의 노령연금은 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건데 그건 이제 은퇴 후에 받는 건 이제 노령연금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기초 노령연금이라고 따로 이제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좀 혼동하실 수는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국민연금이 소득에 기여하는 비율은 굉장히 작고 이게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논의, 이제 오늘 조금 내용이 어려우시다고 한 분도 계셨지만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중요한 자원이고 우리의 노후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좀 눈여겨서 봐두시고 올해 안에 진행될 사회적 합의 사항들 내 돈 갖고 정치인들이 다투면 도대체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또 내년에 유권자로서 또 소중한 한 표도 행사하실 수 있을 거라고 갑자기 생각합니다. 이제 15%를 올리면 이게 바로 월급 명세서에 직격탄이 나갑니다. 실수령액이 주는 거예요. 쉽게 네. 말해서. 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언제 또 소득 대체율이 낮아질지 모르는 일이고 그렇다 보니까 눈여겨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위키까지 살펴봤고요. 네. 저희 다음 주도 넘어가야죠.